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전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 공부 첫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래 시대에는 의욕과 호기심만 있어도 AI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 손정희 회장이 말씀하셨죠. 나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나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여러 선택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 과목을 정할 때에도 나를 알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 학과를 정할 때, 또 직업을 정할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알면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만큼 나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계속 발견해 가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나는 모르는 나다. 그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제가 스스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먹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요리는 바로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밀키트는 잘하죠. 그래서 저는 난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운동을 못해요. 제 키가 183인데 제 체형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 잘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운동을 해보면 꽝이에요, 꽝. 제가 운동을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저는 말을 좀 잘 합니다. 말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요. 뭐 수업을 할 때나 또는 강의를 할 때 보면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스스로도 꽤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해봤으니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봤으니. 또한 제가 잘하는 건 사람 관계를 잘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사람들을 웃겨주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사람 관계 잘하는 거, 사람에 대해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경험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반장 선거한다? 해보세요. 나 스스로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에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는 최고의 방법, 바로 경험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경험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성찰을 통해 배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짚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내가 좋아했나? 잘했나? 즐거웠나? 힘들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찰의 방법은 뭐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아는 최고의 방법 두 가지가 뭐라 했죠? 첫 번째는 경험, 두 번째는 성찰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과 시간의 제약이 많아요. 학생으로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죠. 그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맞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나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 요즘 학생들에게 했던 MBTI 같은 검사. 자기를 아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뭐 디스크란 다중지능 행동이용 검사도 있고 다중지능 검사, 뭐 기질 검사, 뭐 리아색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검사를 한 시점에서 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판단해 버리면 그것 좀 위험합니다. 다양한 검사를 다양한 시점에서 하고 그것들을 종합 분석할 때 나라는 사람을 좀 입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선생님이 제가 같이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검사들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 그 검사를 해설해 드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중지능 검사라는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도와주는 또 나를 알아가는 나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로 나의 특별한 발견하기. 이게 강의 제목인데요. 다중지능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IQ 검사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제 IQ가 얼마다 라고 이렇게 몰래 가르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IQ 검사라는 것이 과거 1900년도 초에 프랑스의 비네라는 심리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 심리학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좀 구별해내는 검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고, 그 비네라는 분이 그 검사를 만든 게 IQ예요. 근데 이 IQ 검사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사람의 지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인 양 행해졌었죠. 그런데 그 IQ 검사를 하고 나중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IQ가 높으면서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더라. 더 나아가서는 IQ가 높으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더라. 그걸 보면서 IQ는 사람의 지능을 대변하는 검사가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IQ 검사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중지능 검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핫하죠. 이 다중지능 검사, 이 다중지능 이론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숨겨진 가능성과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들은 자녀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그 숨어있는 특별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길 겁니다. 다중지능 검사. 이분이 바로 그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원 교육심리학 교수,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지금 여전히 생존하신 하버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구나 자기만의 특별한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각 한 분야 혹은 여러 개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누구나 후천적 환경에 의해 발달하지 못한 약점 지능도 가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뛰어난 지능이 있다. 또한 잘 발달하지 못한 약점 지능도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문구가 떠오르죠? 이게 뭘까요? 바로 빙산이죠. 빙산. 얼음 빙자의 산산자죠. 얼음산이란 뜻이죠. 이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얼음 크기가 산만하다. 그래서 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산을 조사해 봤더니 위에 있는 이 빙산은 전체 빙산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겨우 0.9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생겨났죠. 근데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분 학교의 성적,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그 경험을 가지고 마치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좀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전체 여러분의 숨겨진 여러분의 특별함과 가능성에 비교해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로 여러분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만의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Especially 당신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중지능을 통해 당신의 특별함과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 봅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특별함, 여러분만의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먼저 다중지능이 뭐냐?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다중지능이 뭐냐면 1983년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 등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 8가지,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이 8가지 지능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요. 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8가지 지능이 조합됨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되고, 따라서 각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종류의 천재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이 다중지능을 갖고 있고, 이 다중지능을 조합함에 따라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어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천재다 라고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다중지능 검사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곳에 점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실 때에는 엑셀 관련된 한셀 어플들을 좀 다운받으셔서 작성해 보셔야 되고 안 되면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해 보시는 것들을 권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다중지능 검사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 보시면 밑에 탭이 첫 번째는 검사지고요. 두 번째는 결과지, 세 번째는 해설지, 네 번째는 활동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검사지를 보시게 되면 총 1번부터 72번까지 72개의 문항이고요. 검사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항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답안지에 표시하세요.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은 별로 그렇지 않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대체로 그렇다. 5번은 매우 그렇다. 1번부터 이 점수 칸에다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어려운 책도 잘 이해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다. 숫자 게임이나 숫자 문제를 재밌게 푼다. 숫자 별로 안 좋아해요. 2번.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일이 쉽고 재밌다. 나 아주 잘해요. 스스로 기분이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4번. 숲이나 공원, 바다 같은 자연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문항을 읽고 본인이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검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 보통이다. 다 보통인 것 같아서 3번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찾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모르겠다면 3번이지만 가급적 4번이나 대체로 그런지 별로 그렇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시는 것이 자기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검사지에 제가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럼 결과지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죠? 보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점수가 부여돼요.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건 다중지능 프로파일이라고 이 위에 있는 다중지능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여러분들이 1번 검사지에 검사를 다 하게 되면 2번에 이 위에 있는 점수 칸에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되고 밑에 다중지능 프로파일 그림까지 자동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보세요. 모양이 어떻죠? 멋지죠? 그런데 이 다중지능 프로파일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우선은 8가지 지능 중에 제가 대인관계 지능이 가장 높죠. 강점지능. 그래서 1순위가 저는 대인관계 지능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게 2순위 언어지능입니다. 3순위로 높은 게 자기 이해지능이죠. 반대로 약점지능은 점수가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보시면 논리수학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이 동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첨부해드린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 안에 이 8가지 지능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검사지를 하고 싶은 거는 이 8개 중에 순서만 정하는 거예요. 근데 동점이 나오게 되면 임의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읽어보고 나는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지능인데 저는 논리랑 신차 둘 다 낮지만 제가 판단할 땐 논리가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 약점지능을 논리, 2순위 신체, 3순위 시각공간지능. 이 자연과 시각도 동점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각공간이 더 약한 것 같아서 적었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고 뒤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여기과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고 여러분의 강점지능 3개, 약점지능 3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이 검사 결과는 참고하시고 동점이 나왔다 그러면 해설지를 읽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강점 3개, 약점 3개를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이 무엇인지 판단해내시면 이제 검사 결과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뽑아내셨죠. 그 엑셀 파일을 복사하셔서 여러분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뭐 자녀도 해보시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도 시켜보시면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다중지능의